올해로 43, 나이에 철들었다고 해도 모자랄 시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친동생이죠. 그 남자는 직업도 변변치 않은 백수에 가깝습니다. 그 시작은 6년 전 첫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였습니다. 산후조리도 끝나기 전 몸이 채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그전엔 시댁의 큰형네 집에 10년 가까이 얹혀 살았습니다. 그 형님네도 더는 못 견뎠는지 우리 집으로 넘어왔고 그렇게 5년 넘게 우리 집에 붙어 살았습니다. 작은 투룸, 부부와 갓난아기, 그리고 백수 시동생. 하루 종일 씻지도 않고 머리엔 떡비듬이 가득한 채 작은 방에서 게임만 하며 버틴 시동생. 양치는 몇 달에 한 번꼴.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한 기간은 겨우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나마도 알바 수준에 불과했죠. 직업을 구하려는 의지도 없고 무기력한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하며 힘겹게 버티던 시절, 퇴근하고 돌아와 보면 집엔 라면 냄새, 설거지조차 하지 않은 채 본인이 끓여 먹은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놓고 또 방으로 들어간 시동생.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남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 동생인데 좀 참아줘. 불쌍하잖아.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애야. 시동생은 제 생일이나 기념일은 물론 아이들 생일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무심했고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5년. 저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6월 고심 끝에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 다짐했죠. 그 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말하더군요.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기숙사 비워야 된대. 동생이 짐을 잠깐만 우리 집에 맡기고 싶대.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짐? 그건 다시 들어오겠다는 뜻 아니야? 그냥 짐만 맡긴다는 사람이 PC방에서 잔다고 강조하는 게 말이 돼? 그럼 며칠 후엔 샤워 좀 하러 온다고 하겠지. 그 다음엔 옷도 갖다 입겠다고 할 거고. 결국엔 우리 집에 눌러 앉는 거 아냐?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은 진심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야박하냐? 우리 동생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5년 동안 말도 못할 고통을 겪고 겨우 그를 내보냈는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돈을 벌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더 피폐하게 만들었던 존재였는데도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너한테 내 동생이 뭘 했냐? 무슨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좀 있었던 게 다야.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이냐? 그 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성인이 게임만 하며 뒹굴고 제가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출근까지 해야 했던 그 고통을 그냥 집에 있었다고 표현하는 남편의 인식. 이건 단순한 동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나의 관계, 가정의 역할, 가족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충돌이었죠.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제 고통을 기억조차 못했고 공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불쌍한 동생이면 너랑 같이 살아봐. 나는 내일 집 나갈 거니까.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진짜일 거라고는 생각 못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제 역할과 감정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는 이 공간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당장 아이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 옷, 제 옷, 간단한 생필품. 남편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집을 나설 채비를 하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 자는 모습에 제 마음도 아프긴 했지만 저 자신을 더 이상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자식 짐 안 들여보낼게. 내가 나가면 진짜 끝일 것 같아서 무서워. 그날 이후 시동생은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그의 안부를 묻지 않았고 무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 하지만 그 전에 나와 아이들도 생각해줘. 우리 가정은 동생의 기숙사가 아니야. 당신이 원래 지켜야 할 사람은 가족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은 조용합니다. 아이들은 웃고 저도 제자리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집안엔 다시 햇빛이 들기 시작했고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결심이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희생,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